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원격 수업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학습할 내용은 건축 구조물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 구조물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사고가 나면은 엄청난 인명피해와 또 경제적인 손실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건설 구조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건설 구조물의 붕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주택의 층간 소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물 붕괴 사고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급 건물 붕괴 사고 탑7. 7위 실버브릿지. 1967년 12월 15일 웨스트 버지니아주와 오하이오주를 잇는 실버브릿지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당시 다리 위에는 차량 31대가 있었는데 모든 차량이 다리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물속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차 안에서 익사하거나 떨어질 때 충격 등이 원인으로 모두 사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기여서 가족 단위가 많아 46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붕괴 이유는 다리 북쪽을 지지하던 일부의 하중이 집중되어 그 부분이 붕괴하였기 때문입니다. 6위 카토비체 전시장. 2006년 1월 28일 폴란드의 카토비체 전시장 건물에서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폭설이 내리고 있었는데 건물 지붕에도 상당한 양의 눈이 쌓였습니다. 건물 옥상에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안에 있던 700여 명이 눈과 천장 잔해 속에 산채로 매몰되었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해 구조에 최선을 다했지만 65명이 사망하고 170명이 다친 대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폴란드는 평소에도 적설량이 많기 때문에 하중 기준을 좀 더 강화했어야 했습니다. 5위 로터스 리버사이드. 2009년 6월 29일 중국 상해 강변에 지어진 고층 아파트 로터스 리버사이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13층 건물로 튼튼함을 강조하며 분양된 곳입니다. 하지만 큰 비로 집안이 약해졌고 건물이 기우뚱하고 옆으로 쓰러져 작업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옆으로 쓰러진 건물 자체는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기초가 되는 부분은 그야말로 부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무너질만 하네요. 4위 캠퍼 아레나. 1979년 6월 4일 매서운 허리케인이 미국 캔자스시티를 덮쳤습니다. 허리케인은 이 도시를 무시무시한 바람과 비로 뒤덮었습니다. 이때 캠퍼 아레나라는 스포츠센터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건물 안에는 아무도 없어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붕 중심부가 커다란 무릉덩이처럼 돼버렸는데 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붕이 붕괴된 것이라고 합니다. 3위 호텔 뉴월드. 1986년 3월 15일 싱가포르 호텔 뉴월드가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27분,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붕괴 직전에는 지진과 같은 커다란 흔들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건축 기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강도 부족의 건물도 건축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무너진 게 당연했던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2위 삼풍백화점. 1989년 서울의 5층 건물에 삼풍백화점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점 5년 후인 1995년 6월 29일 17시 57분
이 건물은 양 끝부분을 남겨둔 채 흔적도 없이 붕괴되었습니다. 백화점 영업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 502명, 부상 937명, 행방불명 6명의 사상자를 낸 대참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붕괴 원인은 건설 도중 설계 변경으로 건물의 강도가 크게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설계를 변경해 건물 중심부의 기둥 4분의 1이 제외되었습니다. 이건 디자인성을 중시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강도가 굉장히 크게 손실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건물 중심 부분이 흔적 없이 사라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고로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1위 러너프라자 빌딩.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건물 붕괴 사고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있는 러너프라자 빌딩 붕괴 사고입니다. 이 빌딩은 거대한 발전기와 다수의 재봉틀을 사용하는 봉제 공장, 상점, 은행까지 수많은 상점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처음엔 6층 건물이었는데 완성된 건물에 억지로 3개층을 증축해 9층 건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4월 24일 드디어 건물이 한계를 드러냈고 무시무시한 위력을 떨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붕괴 징후가 있었는데 붕괴 전날 건물벽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균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건물 관리자가 상가인들과 입점해 있던 의류공장 책임자들에게 건물 사용은 삼가는 게 좋겠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의류공장과 상점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이 붕괴 당일에도 위험한 건물 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노동자가 커다란 균열을 보고 일할 것을 거부했지만 강제적으로 일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망 1127명, 부상 2500명 이상이라는 역사상 최악의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가혹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커다란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네, 정말 슬픈 사고죠. 이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 사고가 있었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은 집안이 흔들리는 자연현상입니다. 따라서 지진으로 인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들이 지진으로 일어난 피해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또 고가도로가 파괴가 되고 또 철도도 파괴가 되고 도로가 완전히 함몰되는 그러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겠는가?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진에 대비하는 방법은 건축물을 짓기 전에 설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내진 설계입니다. 내진 설계는 더 굵은 철근을 넣는 것입니다. 이 기둥을 만들 때 기존의 철근의 굵기보다 더 굵은 철근을 집어넣어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진 설계라고 하는데 건물 기둥 사이에 충격 감쇄 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양의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재진 설계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면진 설계라고 하는데 적층 고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건물 밑부분에다가 이와 같이 넓은 판을 설치를 하게 되면 흔들려도 충격을 감쇄를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할 때 지진에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붕괴 사고는 대부분 안전관리 소홀로 일어나는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라든가 도로, 터널, 다리 등이 무너지는 것을 붕괴라고 하죠. 네, 이 사진들은 주로 이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이제 무너졌죠. 상품백화점입니다. 출근길에 다리가 무너져서 이 지금 계곡으로 차량들이 떨어진 이와 같은 사고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진도 아침 출근길에 이 다리 상판이 떨어져서 물속으로 차들이 떨어진 것 같은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축구 경기장이 무너지고 이 사진은 다리를 건설하다가 무너진 것 같은 사고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안전관리와 관련되어 있죠. 네, 건설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에서도 점검, 이 점검이란 말은 건물을 짓기 시작한 순간부터 건물을 짓는 과정 또 마무리될 때까지 규정대로 잘 짓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전수칙 준수, 물론 건물을 짓는 그 과정 속에서도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되겠지만은 혹시 건물을 이용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신속하게 안전점검을 한다든가 또 대피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층간소음이 되겠습니다. 요즘 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끼리 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했다거나 또는 직접 또 소음 문제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아랫집에 들리는 윗집의 생활소음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음인데 뭐 그림을 보면 금방 알겠죠. 애들이 지금 뛰어놉니다. 지금 사람은 그 소음 때문에 기를 받고 지금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네, 요즘은 소음 못지않게 또 흡연으로 인한 또 다툼도 많이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가서 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금연이죠. 네, 지금까지 건설 구조물의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활동 과제는 그 중에서 층간 소음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층간소음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까 소음에 위에서 어린이들이 뛰는 거, 그래서 아래층의 사람이 이제 고통을 받는 그런 그림을 쓰는데 소음은 그 뛰는 소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두 번째는 이런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학습지를 보면서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학습지가 완성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과제 제출방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활동해 주기 바랍니다.